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연습합시다.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은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3은 0이 두근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어떻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을 때요, 여기에 1이 있는 위치 모습이잖아, 그지? 그랬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우선 뭐 해야 돼? 선생님 첫 번째 그랬지? 판별식 들어 그랬지? 4분의 d를 쓰자고. a 제곱에 마이너스에 4a에 플러스 3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나 어때? 선생님 이 그림 말고 이 그림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하게 되면 a-3에 a-1은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였지? 함수값. 그러면 얘를 우리가 fx라고 들어랬지? 선생님이. 그러면 f1이라고 얘기했을 때 f1은 함수값이 위에 있잖아, 그지?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어떻다?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2a는 2보다 크니까 답은 얼마?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추계방정식이잖아.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여기가 a거든, 여기가 b고, 그러니까 그냥 a가 되겠지, 그지? a. x는 a가 되네. a 값이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그리게 되면 첫 번째 거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보다는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1보다 어때? 큽니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건 이거. 답은 얼마? x는 3보다, 아이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답이 되는 상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의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요번에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거하고 다른 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그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5ax에 플러스 a제곱에 더하기 1은 0이야. 두근 사이에 있대. 뭐냐면 이 두근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fx라고 두고 얘들아 이렇게 함수라고 표시하는 거지. 그래놓고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그럼 이 말이지 얘들아. 알파하고 1하고 베타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봐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선생님 계속 그림 그리고 있지? 얘들아 여기에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래로 몰록인데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두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쓰지 않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 써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F1밖에 없잖아. 그지? 1 집어넣자. 1 집어넣게 되면 3 마이너스 5A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1이네. 걔가 어때? 0보다 어때? 함수값이 밑에 있으니까 작습니다.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에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A 마이너스 1에 4가 0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1부터 A는 얼마까지? 4까지 해놓고 세 번째 추계방정식 X는 2A분의 B니까 6분의 5A인데 그 축이라고 하는 건 알파부터 얘들아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단 작은데 알파 베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니까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요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표시하면 돼. 사실은 1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들아 1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축도 요 사이에 분명히 있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축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건 반드시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였어? 이거겠지, 이거. 그지? 1부터 4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2에 x에 마이너스에 m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야.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하고 알파 베타가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글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지 얘들아.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런 그림만 되니 이런 그림도 됩니다. 그지?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 그러면 D가 써야 되니까 D는 m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4의 m 마이너스 1 요것이 뭐야? 0보다 커 나갔습니다. 요거 계산할 줄 알겠지 그지? 요거 계산하게 되면 m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m은 0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 추계 방정식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F0 얘들아 F0 요걸 fx라고 두는 거야. F0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바로 풀자. m-1이 요거는 m이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개념이 돼.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어야 돼? 2도 집어넣어야 되지. 2도 집어넣고 나면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m은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요런 개념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이런 개념이 될 땐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 그지? 첫 번째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 0보다는 큽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그지? 그러니까 2분의 m 플러스 2인데 m 플러스 2 맞지? m 플러스 2인데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m은 여기서 구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m은 얼마까지? 2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에다 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나오느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은 얼마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모습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갈 때 선생님이 지금 4문제 풀어줬는데 사실 3문제거든? 1번하고 2번하고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했고 3번, 4번까지 해줬잖아.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야. 사실은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것만 해줬다고.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자.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제한 조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소리야. 보게 되면 5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그냥 fx라고 먼저 적어버릴게. a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에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서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a는 제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한근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 베타는 2하고 3 사이에 있대.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그 다음에 여기에 2 여기에 3 이런 개념으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야. 맞니?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우선은 내 선생님이 아직까지 설명 안 했는데 얘들아 봐봐. 설명 안 했는데 판별식을 쓰기 전에 함수값을 쓰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함수값을 쓰게 되면. 그치? 함수값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 그림 말고도 또 있는데요. 봐. 왜?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어쨌든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것이 존재하고 위로 볼록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없다라는 개념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알파의 모습을 봐봐. 알파 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고 0 집어넣으면 음수지. 위로 볼록일 때는 얘가 음수면 얘는 뭐가 돼? 양수지. 그러면 결국엔 판별식을 쓰지 않고 마이너스 1 곱하기 F0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니까. 맞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니까. 요거 만족한대.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얘는 F2 곱하기 F3이 뭐야? 음수가 됩니다. 라는 개념이야. 그러나 잘 봐봐. 만약에 여기서 A값이 양수다라고 하는 개념이 돼 있었다면 노란색의 그래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여야 되고 즉 얘가 양수라는 조건 A값이 양수라는 조건에 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F0일 때는 뭐야? 음수여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하고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하고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됐지? 그렇게 되면
요걸 이제 풀어보게 되면 f-1하고 f0하고 대입을 했을 때 일단 요 모습을 보게 되면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2a-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것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2a-6에 그 다음에 6a-7이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3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냥 정리만 해보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표시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경우는 한 번에 생각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부등식 계산하는 건 선생님 설명 안 하고 있다. 계산 안 해주고 있다. 6번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야. x제곱에 플러스 m제곱에 마이너스 1에 x에 더하기 m-2는 0인데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면 이런 말이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한근은 1보다 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는 소리거든. 됐니? 그러면 결국엔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얘들아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뭐.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은 음수입니다. 그지? f의 1도 뭐야?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은요? 봐.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어쨌든 간에 이거 움직이다가 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경계선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알았어?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정리를 싹 하고 나면 m제곱에 마이너스 m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수분해 할 줄 알지? 그러니까 m은 0보다 작고 m은 뭐야?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f1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싹 정리하고 나면 m제곱에 플러스 m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m은 얼마까지? 1, 4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만 구하면 된다고. 공통범위 얼마? 마이너스 2부터 m은 얼마까지? 0까지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조건은 항상 세 가지였지. 근의 위치는 지금 근의 위치 파악하는 건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 하지만 문제마다 어떤 건 적용시키고 어떤 건 적용 안 시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적으로 잘 접근해서 요거 사용하면 되겠네. 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